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북 숭창에 사흘간 최고 33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시설물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한편 눈보라로 무더기 결항 사태를 빚었던 제주공항은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됐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반대편은 아예 비닐이 찢겨 날아가고 뼈대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진 눈과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이건 이 정도면 그냥 다 참말로 다 안 쓰러지니까 다행이에요. 사흘간 순창 복흥면에 내린 눈은 33cm가 넘습니다. 지자체는 눈이 녹으면 시설물 피해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cm에 가까운 대설이 쏟아진 시골 마을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눈에 파묻힌 도로를 치워보지만 계속 내리는 눈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이 정도 왔으면 많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좀 그쳤으면 좋겠어요. 광주에도 최고 26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 날까 봐 무서워서 이틀째 지금 걸어 다니거나 버스 타고 다니고. 근데 걸어갈 때도 미끄러져서 넘어질까 봐 무섭기도 하고 많이 불편하죠. 매서운 눈보라에 올스톱됐던 제주공항은 활주로를 다시 열고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전날 항공편 450여 편 중 420여 편이 결항하면서 승객 2만여 명의 발이 제주에 묶였습니다. 항공사는 항공기를 임시 증편했고 대합실에는 대체 항공편을 알아보려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다시 숙소를 잡는 것도 너무 어렵고 해서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새벽부터 잠도 설치고 했는데 예정대로 돌아가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기상청은 금요일부터 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 대학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으로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안부 지원단체에 대한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피해자 측은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유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사회학 전공 과목 수업 중에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연행이 아닌 자발적 매춘이었다거나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강제 동원 당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검찰은 피해 생존자들과 정대협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류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에 대해 비유가 부적절하다면서도 학문적 의견이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대협 교육 관련 발언에 대해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저로서는 그것도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소하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자기들의 경험을 그렇게 함부로 포장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정대협 전신인 정의기억연대 측은 선고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의 영역을 법정으로 몰고 가면 그것이 의견이냐 사실 적시냐에 따라서 법이 유죄와 무죄 판단이 나오지만 실제 그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 전 교수는 강의 도중 학생에게 궁금하면 매춘을 한번 해보겠냐는 취지로 발언해 성희롱 논란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해 상고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포스코홀딩스 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고발인을 불러 추가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이른바 해외 호화 이사회 의혹으로 경찰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최정우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총 16명. 경찰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캐나다 이사회 고발에 이어 과거 중국과 아르헨티나 이사회와 관련해 추가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최정우와 사내이사 그리고 그들을 평가하는 사회이사 지금 다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제 외유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이 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논란의 발단이 된 캐나다 이사회는 5박 7일간 약 7억 원의 비용이 소요됐고 이 중 일부를 자회사가 부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시민단체는 2019년 중국에서도 비슷한 초호화 이사회가 열렸다고 주장하며 당시 일정표 등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일주일 중 하루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와 무관한 호화 출장을 누렸습니다. 백두산 관광부터 전세기 이용, 5성급 호텔 숙박 식사, 고급 골프장 라운딩도 포함됐습니다. 이때 발생한 억대 비용 역시 자회사가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CEO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회이사 다수가 캐나다 호화 이사회 논란에 연루되면서 인선 절차의 적격성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업과 관련된 해외 시찰이라든지 그런 거라면은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다닐 수 있겠지만은 관광이라든지 또 과도한 접대성 해외 외유 이런 거라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은 3월 주총에서 선출되는데 그 사이 진행되는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해상유를 몰래 빼돌려 유통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취득한 부당 이득만 수십억 원에 달했는데요. 빼돌린 기름을 구매한 이들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안 보이겠지? 안 보일 것 같아요. 차량이 어딘가로 천천히 진입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불법 저장소로 해상유를 빼돌리는 모습입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약 2년간 외항선에 있는 벙커 CU를 몰래 빼돌려 유통하고 판매한 유조선 선장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상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그런 범행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4월 초에 입수를 했습니다. 4월부터 9월 12일까지 전복 미행하는 과정에서 그 범행을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평택항과 인천항에 정박해 있는 외항선에 해상유 전량을 주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총 133회에 걸쳐 18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절취책, 운반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6명 가운데 3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서 받은 기름을 항구에서 저장소로 운반하고 보관을 도운 12명과 기름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 농가나 공장 관계자 18명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저장소에 보관된 해상유 약 4만 9천 리터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해상유가 육상에 유통될 경우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해 대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될 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